오늘 박민창 강사님의 이력을 제가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창 강사님은 1983년 풍수지리 신안계 무령설에 입문하셨고요. 2008년 동방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풍수학 교수, 그리고 2009 한국현대인물 33명에 선정이 되셨고, 또 2012 청계천 무궁화 심기 및 세계 무궁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셨고, 2012 아시아투데이 칼럼니스트, 2016년에서 현재까지는 주간 한국 칼럼니스트, 2017년 도성풍수과학원 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박민창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창입니다. 앞에서 이 조선풍수 이야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참 판소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풍수로서 이 분위기 띄운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어르신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풍수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 도선 풍수 이야기하고 조금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연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0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도선풍수가 1100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되었는데요. 이 도선풍수가 아직 정의를 못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도 정의를 내려보니까 이 도선풍수가 지금 이 땅에 인류에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전수됐지만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그래서 이 도선풍수는 이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1000년 전부터 전해내려면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풍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본 풍수를 전수받고 35년간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를 확인해 보니까 도선풍수는 인류의 중대한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중대한 비밀이란 무엇인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선풍수를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도선풍수로 인해서 발전을 하고 또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수를 전수받으면서 스승님께 이 사실을 왜 비전되어 있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가라는 그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개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럼 이 도선풍수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풍수란 신안계 물형설입니다. 신안계 물형설이란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풍수지리는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만물의 형상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본다는 그런 뜻이었었고요. 본 풍수지리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인류 최초 비밀, 인류 최초 진리, 인류 최대 진리, 인류 최후 진리다라고 저는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풍수지리가 1000년 전부터 한 사람씩만 비전되었는가? 예로부터 좋은 명당은 선량한 사람보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포악한 사람들이 명랑을 더 밝힙니다. 그래서 그 옛날 권력시대에서는 본 풍수를 공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명당을 찾아내라 그러면 그 명당을 찾아줬을 때에 그 자손들이 인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문이 되면 옛날 나직임이나 정치를 하죠. 정치를 하게 되면 복종을 할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 보면 사회나 나라에서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본 풍수지리는 비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선인이 저까지도 4명이라고 스승님 말씀하셨는데요. 34명 중에는 2분이 피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동지사는 대구 감사에게 매를 맞아서 절명을 했고, 박운지사는 죽산 현감에게 절명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4명 중에 2분이 자기 목숨을 당해가면서까지 본 풍수를 지켜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본 풍수가 전에 무역국적 끝에 전에 내려오면서 스승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본 풍수가 1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천호신조다 그러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보통 이게 참 어려운 계획이 내려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도성풍수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비밀이 뭐냐, 인간사, 세상사, 흥하고 망하는 것,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도성풍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성풍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풍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 퀴즈를 아시는 분은 제가 천재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재. 왜 천재라고 인정하느냐? 제가 여러 군데서 이 퀴즈를 내봤는데 한 사람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은 천재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이 찾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것을 찾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힌트 드릴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사람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퀴즈. 돈이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명당. 돈의 원리입니다. 명당? 예. 명당을 제가 하나 드릴까요?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시면 제가 명당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명당 아닙니다. 행복. 명당의 원리입니다. 장술. 행복. 어느 분이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행복.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하지. 행복의 원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원리입니다. 또 신. 어? 신. 신? 신. 귀신? 귀신 되려고 그러시나봐. 귀신 아닙니다. 자연. 네? 자연에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기입니다. 기. 지금 이쪽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네, 제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기라고. 그런데 오늘 천재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한 데서 벌써 정말 천재시네. 맞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생된 이후에 인간이 찾고 있는 것이 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운입니다. 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운을 찾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운을 찾느냐? 인간이 태어나면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원합니다. 맞죠? 인간이 태어나면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려면 운이 있어야 됩니다. 운. 그래서 운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발생된 후에 이 운을 그리워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운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을 연구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혹시 역사에 있나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경에 있나요? 성경에 있나요? 없죠? 인류가 발생된 후에 이 운을 그리워하면서 운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운을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선국사의 신안계 무령설에서 운을 밝힌 것입니다. 자, 운을 밝혔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운이 어떻게 결정되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걸 알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냥, 뭐다만 하면 어떡해. 그죠? 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에서 발생합니다. 기. 운은 기가 만들어냅니다. 기가.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습니다. 맞죠?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물체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발산한 기 중에서 응집되어 있는 기가 있습니다. 이 응집된 기가 뭔가 음기와 양기입니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자, 음기는 무엇이고 또 양기는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죠? 네. 음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음기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발생된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 어르신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조상의 영향이 음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망하면 어떡하죠? 화장이나 매장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화장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화장은 사망해서 바로 화장하게 되면 이 유해가 재가 되죠. 재에서는 기를 발산할까요? 안 할까요? 기 발산
안 합니다. 800도 이상에서 태우면 DNA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해서 화장하는 것은 기가 없어서 자손에게는 해와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해무득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손들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장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장. 그 매장은 어디다 가죠? 그렇죠. 땅속에 가죠.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질 있죠? 지질. 예. 땅속에 이 지질을 풍수용어로는 이제 혈이라고 합니다. 혈. 그러면 이 지질이 몇 개 있나? 우리 도선 풍수를 지금 공부하시는 입장이시니까 혈이 몇 개겠나 한번 먼저 세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 온혈, 건혈, 화혈, 냉혈, 수혈, 습혈. 네. 6가지죠. 네. 6가지 지질이 있습니다. 땅속에는. 그럼 이 지질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이 매장한 지질에 따라 그 유해에서 기를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온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열은 땅속이 안온하고 따뜻한 것이죠. 맞죠? 자, 온열은 안온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부모나 조상의 시신을 매장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 시신은 평안하겠죠. 따뜻하죠. 그러면 따뜻한 기를 발산하는 건 당연하죠. 온열은 매장되는 유해가 따뜻한 기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산한 기가 직계 자손에게 통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를, 편안한 기를 받는 자손들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 기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냉기, 화기, 습기, 건기, 물기 이런 데는 어떨까요? 여기는 흉지입니다. 흉지. 그러면 이런 곳에 매장하면 조상의 유해가 매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기를 발산해요. 화기는 화기, 화혈은 화기, 습혈은 습기. 그 흉기를 받는 자손들이 흉기를 받는 만큼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자손에게 편안하게 살게 한다는 것은 뭐냐? 길과 흉이 상관되는 것은 뭐냐? 좋은 길지는 좋은 길을 주기 때문에 자손에게 편안하게 산다. 편안하게 사는 게 뭐예요?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좋은 운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운은 이 기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운명은 어떻게 하느냐? 운명은 그 형상에 따라, 산의 형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산의 형상은 이 귀성이라는 게 있죠. 목성, 화성, 토성, 수성, 금성 이렇게 이 귀성에 따라서 인물이 나오는데요. 가령 화성이다 그러면 뭐예요? 학자가 많이 나오겠죠. 학자가 되는 자손이 나오고, 또 목성이다, 금성이다 그러면은 정치가가 나오겠죠. 이와 같이 그 형상에 따라서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손들이 가령 5이라 그래요. 그럼 5명의 자손이 다 잘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큰 자손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차석, 삼남, 막내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에 따라서 조상의 유해를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보면 장손이 잘 됐는데 삼남이 아주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가서 보면은 조상묘가 저렇게 생겨서 백제가 그렇구나. 가령 제가 SK 최종현 회장 조상묘를 96년도에 가보고 누가 이제 저를 시험 삼아서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 아무 표식이 없어요. 그때 이 묘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상묘가 쭉 있어요. 요 묘가 자손 큰 부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차손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럼 차손이 잘 되는 것까지 나오느냐? 그렇다. 이 차손 잘 되는 형상이 썼다. 누구냐 그러니까 SK 최종현 회장 조상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SK 회장이 차손이래요. 그러니까 다섯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잘 되는 자손이 있고 덜 되는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 원칙으로 보면 장손 잘 되게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손 잘 되게. 그래야 그 자손들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조상묘에 의해서 자손이 이와 같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운명이 몇 퍼센트 결정되는가? 80%가 결정됩니다. 조상의 영향으로 80%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주팔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풀어보면은요 80%는 나옵니다. 그래서 80%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장명이 10%고 노력이 10%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묘가 자손에게 주는 영향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운명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참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겠죠. 이 운명이 나쁜 사람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이 결정됐단 말입니다. 이게 참 억울한 거죠. 무심하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풍수는 바로 이 매장문화도 결론은 화장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묘 쓴 게 2천만 기라고 해요. 2천만 기 중에 99%가 묘를 다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99% 다 잘못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 증거 있어요. 뭐냐? 지금 우리나라 상위 몇 퍼센트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상위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5% 안 돼요. 1%라고 그래요. 1%. 상위 1%라고 그래요. 그게 뭐야? 결국은 99%는 묘를 다 잘못 썼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그 조상 90%도 잘못 썼느냐? 우리가 노력할 만큼 결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노력할 만큼 결실이 있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조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노력할 만큼 결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 매장에 대한 길과 흉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선풍수는 이와 같이 그러한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운이 어떻게 해서 발산해 가지고 좋은 운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행복도 운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보려면 이제 조상의 음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양택을 봐야 되고, 또 본인의 사주와 배우자 사주, 이렇게 네 가지를 풀어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음기만 얘기해가지고 그 음기라는 것이 운을 결정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제 양기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양기는 뭐냐? 양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집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그 발산하는 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양기라는 것은 길흉, 그러니까 집이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 못 된다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음기는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고 양기는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 집, 기업은 기업의 터, 집, 또 나라는 그럼 어딜까요? 나라에 영향받는 것은 그렇죠. 대통령실이죠. 청와대. 네, 청와대가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기,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우리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게 아마도 인류에서 이렇게 이 풍수를 왜 풍수의 영향을 인간이 받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요만큼밖에 발전을 못했어요. 이것을 지인자 알았더라면 아마 50년 전에만 알았으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10만 달러 넘었습니다. 10만 달러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풍수의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기업이 행복할 수 있고 나라가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개인 운이 있어야 되지만 기업은 기업의 운, 또 나라에는 국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국운이 융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도선 풍수에서 또 밝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양택에 의해서 공동청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청와대 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이것을 도선풍수에서 밝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풍수지리는 형상을 보는 거 맞죠? 풍수지리 제가 정의를 해보면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봤어요. 풍수지리가 어떻게 또 국어사전에는 의미가 되어 있는가.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운명이 풍수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 풍수가 어느 곳을 말했는가? 바로 서울 중심에 있는 청계천입니다. 이거 아주 뜻밖이에요. 서울 중심에 있는 청계천이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청계천이 말입니다. 현재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을 때 나라가 안 됩니다. 지난번과 같이 덮어져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청계천은 사람의 배 부입니다. 배 위치에 왜 배 위치가 되는가? 형상으로 보면은 청계천은 여러분 인왕산 아시죠? 네, 인왕산이 머리 부분입니다. 인왕산이 풍수용어로는 현무라고 그래요. 현무. 그리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게 뭐냐면 왼팔 좌충령이에요. 그리고 오른팔은 남산입니다. 이게 우백호고. 그리고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것이 다리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은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 즉 와인 형상이라고 합니다. 와인 형상. 자, 와인 형상인데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사람이 명치거든요. 이 명치부터 중랑천까지가 이것이 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형상인데 지금 현재는 와인 개복 형상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청계천이 우리 대한민국 운명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오랜 옛날부터 서울이 중심이죠. 서울의 청와대에서부터 각 부처, 기업의 본사 94%, 모든 인프라,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모여 있어요. 한마디로 서울이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이 안 되면 대한민국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계천은 서울 중심에 이게 와인 형상인데 이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청계천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한번 증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입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 몇 달러인 줄 아세요? 60년도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달러인 줄 아십니까? 네? 67달러입니다. 67달러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 어르신들은 뭐 이미 저도 배불리 못 먹고 보리밥도 그렇게 자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청계천이 그때까지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우리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청계천이 그때까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61년도에 청계천을 복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거 복개하고 나서 우리가 20년, 30년 만에 국민소득 얼마가 됐는가? 2만 달러가 됐습니다. 청계천을 복개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부군이 융상하기 시작해가지고 2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려운 시대,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세계 11위 국가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 했죠. 한참 먹고 살만 할 때에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 청계천을 갈라놨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나라가 점점 처음에는 연년마다 다르더니 그 다음에는 해마다 달랐어요. 지금은 달마다 다르고 정말 날마다 다를 정도로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증입니다. 이게 입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조선풍수 전수자로서 나라의 구군을 밝혔는데 저 혼자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가장 큰 죄인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15년 전부터 저는 이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고 학자로서 발표를 해야 된다. 사명이고 책임이다 라는 것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저는 신문에 언론에다 이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회 이런 사실을 보도했고요. 2012년도에는 캐도남마 박종직 캐도남마 아시죠? 방송 2012년도에 거기 가서 제가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때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도에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 청와대 코밑에서 그 동아일보 아닙니까? 그 채널A가 거기 가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생방송으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채널A가 그때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인데요. 이제 우리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란 거죠. 나라가 이것 때문에 흥하고 망한다라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방송에 나가서 직접 현직 대통령에 대해 말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 풍수를
사명을 가지고 사실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운이라는 게 아까 80%라고 했는데 이 공동체 운명 운은 90%입니다. 90%의 운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부분이 90%가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나라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10%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우리나라는 누구라도 나라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거 없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건 너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어사전도 있지만 제가 또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 논문을 보내가지고 이 기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예의라든가 역사적인 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선풍에서 밝혀낸 것은 정말 아주 중대한 나라의 아주 이게 사실이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중대할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정치를 해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안 된다는 거. 인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점차 제 얘기는 아마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또 실감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적에는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왜 나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별소리 묘역적인 얘기. 하여튼 뭐 협박도 들어오고, 이명박 그쪽에서는 말도 못한 그 협박이 들어왔어도 저는요, 그래도 했어요. 그럼 나와서 토론하자.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하자. 그리고 미래를 앞으로 보자 말이야. 나오지도 않고 전화나 어떤 이런 문자로 등등 협박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 하나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밝혀낸 것 중에는 운을 밝혀냈지만 나라의 이 국운도 어떻게 되는 과정을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 이게 도선풍수 아니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리를 전수받아 가지고 그 원리를 제가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다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선풍수 아니면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청계천에 나라의 국운이 있다는 거 누구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풍수가가 2만 명이라고 그래요. 2만 명 중에 오히려 그 청계천이 갈라진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동방대학교 교수할 적에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2008년도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그 제 얘기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말씀 이제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확실하다는 걸 왜 그러냐.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은 미래 예측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제대로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정말 도선 풍수를 전수받으면서 저는 우리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나서 인간이 행해야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적용되더라고요. 나라의 정책도 다 보니까 풍수로 적용시켜야 돼요. 가령 교육 정책.
교육정책도요, 지금 360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 교육정책 잘못됐어. 교육 잘못시키고 있는 거야. 왜냐? 아주 간단하게 교육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어나면 사주가 있잖아요. 사주팔자. 이걸 풀어보면 그 사람의 소질, 기질, 특징, 능력 어떻게 된다라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럼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우리가 잘 살게 되지만 개인도 출세하고 좋지만 사회나 나라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지금 외국 거 많이 갖다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정책도 경제정책 특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정책은 풍수 좋은 길지 활용하면은요 얼마든지 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풍수라는 것은 우리 또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도 자연의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몰랐을 뿐이에요. 전 세계인이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질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성풍수는 세계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에 등록시켜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어느 곳에라든지 이 기가 발산하고 자연을 활용하고 부모 자식 간에 기가 통하고 이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진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3000년 전에 석가모니도 이 운을 밝히지 못했거든요. 2700년 전에 공자도 이 운을 밝히지 못했고 2000년 전에 예수도 이 운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말했어요. 이 세 분이 다 자연을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최고다. 세상에 나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같은 말인데 맞습니다. 세상에 박민찬이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각 분야에 최고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각 분야에 최고가 있다. 그렇죠. 각 나라에는 대통령이 최고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 박사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가정에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이 잘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고.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 모든 것의 최고가 뭐냐? 지금 전 세계가 이웃같이 이제 사는데 평화를 해야 돼. 평화. 모든 것의 최고라는 것은 평화를 할 수 있다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야? 자연활용법이죠.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거 다 얻어.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얻어보세요. 평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2700년 전에 공자는 또 뭐라고 그랬나요? 공자는 수신 제가 치고 풍천하라고 그랬죠.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평천을 해야 된다. 나라까지 다스렸지만 세계 평화는 못했습니다. 그 세계 평화 왜 안 됐는가? 바로 이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됩니다. 누구나 자연을 활용해서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얻어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누구 시기하고 욕심내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도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가난을, 고통을, 슬픔을, 어려움을, 모든 짐은 내가 가져간다. 내가 다 지고 간다.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 부를 만들어 주겠다. 갖고자 하는 거, 너희들이 부와 명예, 화목 갖고자 하는 거를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게 자연에 있었던 겁니다. 자연에. 하나님 말씀이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각 종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자연을, 내가 만들어낸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자연에 다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은 자연에 다 있다 그러신 거예요. 자연을 활용해라 그랬지.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자, 모든 종교가 지금 믿음, 기도, 기원, 제사 등등 모든 것은 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원해서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제가 비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건 과학이에요. 모든 원인이, 과정이,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어요. 결론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결론이 있다는 건 뭡니까? 비과학이죠. 이게 미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종교는 이건 비과학이다 라고 저는 단언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이 자연을 활용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이 더, 그러니까 뭐를 얻고자 하려면, 뭘 구원하려면 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돼야만 이게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예요? 기가, 음기와 양기가 운을 만들고 운을 가진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 기라는 것이 기운기자입니다. 맞죠? 기운기자. 네? 그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운을 만들어주고 운을 가진 사람이 그 기운을 준다. 돈 버는데 기운이 있다. 어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운을 주는 거예요. 기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기운을 있기 때문에, 기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 죽어가는 쓰러져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기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 기운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 세상사가 다 기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도 다 이 자해를 말합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해 놨는데 저는 교감유라는 걸 몰랐어요. 교감유록이라는 거. 근데 그 예언서에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21세기에 발표를 해서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그 교감유록에 있습니다. 만국활개 남조선이 그 얘기거든요. 이 남조선에서 이 사실을 밝혀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이 조선 풍수로 인해서 세계 중심국이 된다 라고 조선 교감유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교감유록을 전해준 분이 아시죠? 누구신지? 남사고 선생. 네. 남사고 선생은 제 직계 스승이십니다. 조선 중기 5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이 교감유록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다 연구하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사실이 다 맞았습니다. 이게 또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서는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생님 주무세요? 자, 여기 한번 여기 우리 도순대사부터 선생 여기 있죠? 남사고 선생. 이게 제 책이에요. 천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책인데 꼭 20년 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 그때의 우리 선인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남사고 선생이 제 직계 스승이세요. 스승님이 21세기가 되면 바로 이 자연 풍수지리학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렇게 큰 나라가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책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떤 희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도선 풍수가 활성화되면, 알려지게 되면, 우선 부자 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토론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담바라라는 말씀 들으셨죠? 우담바라. 우담바라. 우담바라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우담바라. 내용을 아세요? 네? 잘 모르세요? 네.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담바라라는 건 뭐냐면요, 불교 사전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3000년 만에 핀다 그랬어요. 우담바라 3000년 만에 핀다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인류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또 인류를 위한 어떤 인물이 나올 때, 인류를 위한 어떤 그 진리가 나올 때를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올 때를 우담바라가 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3000년 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불기 2600년인가요? 맞나요? 네, 2600년인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450년이 빠졌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3000년이 지났다는 건 다 압니다. 이게 우담바라가 필 때가
된 것이죠. 이 도선 풍수가 무단발화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토론도 한번 해보고 또 질문을 해가지고 서로 풍수에 대한 견해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드릴 말씀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풍수들이하고 같이 한번 접목도 좀 시켜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한번 해보시죠. 네, 질문.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제가 7살에 강을 넣어서 비단 나와가지고 20살 때부터 저는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나라 내 개인을 위해서 한 번도 50살을 기도했고 우리나라가 몽고 중국부터 152번, 일본은 때 780번, 930을 지역대로 중앙정부 지원을 들었어요. 20살부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기도한 게 54년째인데 저는 뭐 교회 전도사원이가 전생에 용문에 뛰어나가지고 도대장님 잠깐 스님 근데 지금 오 기도인데 우리 저희 박도사님 말씀하신 걸 때 이 청계천 갈라진 거는 제가 100% 믿어져요. 또 두 번째인데 그거 왜 믿어지냐 하면 백제가 한양을 거기 청계천을 지고 있었거든. 그걸 망했고 일본 놈이 30년 동안 거기 그걸 망했어요. 근데 저번에는 59년인데 62년입니까? 62년 막음이야. 61년도에 막았습니다. 60일 박정 올려올 때 막았죠. 네네. 그거 막고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명박이가 그거 잘라버리고 아니 두 대통령이 우리 직선되고 구속사주 누가 합니까? 상당 것이죠. 이거 김여성 올라가지게요. 저 양반이 근데 저 양반을 그런 말을 내가 했으면 목을 내가 두 번째 만나고 내가만 찾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는 100% 아니고 50%를 저는 믿습니다. 가려는 게. 이거 빨리 먹어내야 돼. 먹어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빨리 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백제가 갖고 일본을 3년 동안 망해서 배를 가라는 걸 말이야. 그거 뭐 지룩습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이, 감사합니다. 명방이가 똥박이 됐잖아요. 그거 가려는 거. 썩으니까 똥박이지. 네, 질문하십시오. 그거요. 질문하시고 안 계세요? 아무도 밝히는 건 없었어. 근데 우리 박훈수만 이걸 밝혀서 그래. 네. 한국의 수많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청계천을 네. 다시 복원을 할때 네. 땅을 갈라진 것을 연결을 시켜갖고 무슨 아. 소리 했습니까?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과거와 같이 덮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덮으려면 국민 공감자가 형성돼야 돼. 두 번째는 덮는 예산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덮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 세 가지를 다 우리 국민한테 물어봐서 하려면 못 덮습니다. 이게 시급하거든요. 시급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 내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두고 보시라고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비버 풍수를 하면 된다. 비버 풍수. 이게 뭐냐면 청계천에 아치를 해가지고 아치를 해서 무궁화 나무를 심어서 덮자 이거야. 어? 그러면 이게 덮는 기간도 짧아. 6개월이면 된대요. 어? 돈도 얼마 안 들어가. 무궁화 심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무궁화 나무를 심어서 비버 풍수를 하자. 지금 제가 이것을 2015년도에 국회에 가서 포럼을 했습니다. 국운용성법, 청계천 무궁화 심어서 나라 살리자. 이런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지금 그거를 해야 돼. 시급하게. 네. 또 질문하시고. 네. 말씀하신 화장, 네. 화장을 할 때는 그 기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700도. 800도.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풍수설에 그 가공설이 있거든요. 네. 동기가. 네. 네. 그럼 그거하고 또 무슨 이치가 좀 뭐가 나오는지.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80년도부터 83년도부터 기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MBC 기자가 찾아왔어요. 왜 풍수학자가 똑같은 말씀이야? 왜 화장을 얘기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제가 이 얘기 쭉 했습니다.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매장은 좋은 자손에게 영향을 주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한 매장은 자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99%가 다 묘를 잘못 써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 그게 기를 끌어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자손에게는 아무런 득이, 회화 득이 없어요. 그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동기 가문설입니다. 그래서 풍수학자가 이 화장을 권장하는 것도 이례적이죠. 그게 9시 뉴스에, 그날 인터뷰를 해갖고 갔는데 9시 뉴스에 전화가 왔어요. 9시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앞으로 화장으로 가라. 아, 그럼요. 99%가 화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9%.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쓰면은 우리나라 1%밖에 안 된다는 1%. 제가 풍수학자지만 화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갖고 이걸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어떤 기가 감이 오요? 안 온다니까요. 안 오죠. 어디다가 뭐 보시든 납골당이든 뭐 어떤 뿌리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유, 해가 되게 없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하나 더 가지가 있는데 화장을 했을 때는 그 유골을 완전히 없애야 되느냐 또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 그 관계 없어요. 보존하셔도 돼요. 그것까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용을 하면 뭐 하나만 안 해요. 그건 아니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에다가 나왔다거나 정원에다가 그러니까 어디다가 모셔놔도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지. 그것이 그 충분이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렇게 아니 하셨어요. 800도에서 이미 그 기가 이제 이미 손에 내하면 나도 필요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건 본인 자유시라니까. 본인이. 그걸요 선생님께서 협의하시냐니까 협의가 선생님께서 그것까지 다 주통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건 내가 그 이상의 말을 못해요. 이게 하기 아니, 시작해서 요즘에 저 뭐야 뭐지 수목장도 하고 뭐 산골도 하고 어디다가 납골당에다가 모셔놓기도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정리를 해요. 지금 현재 그게 답이 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성국사 태생하신 우리 마을에서 도성풍수 전수자가 와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지나보시면 이제 그때 아마 더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